근데 과거에 보면 참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이 많았거든요. 저희 이제 사회부 기자 할 때. 근데 지금 보면 지금 뭐 전현희 위원장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조국 대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표적을 두고 정치적으로 뭐 정적에 해당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 전 정부 인사다라고 이렇게 찍어내기 식으로 했던 게 이 정부에서 너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 또한 조금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사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지금은 이제 전직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감사위원이 됐잖아요. 사실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 감사다라는 비판이 윤석열 정부에서 유독 심하고 많았습니다. 이 점도 국회에 들어가서 좀 따져보실 계획일까요? 상임위를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운영위로 가셔야 됩니까? 제 개인적인 그런 이제 문제로 네. 그걸 공적인데 결부하는 것은 저는 그는 이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네. 감사원의 경우에는 이 사실은 합법기관이고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성이 담보돼야 되는 기관입니다. 네. 근데 이미 최재 감사원장이 초기부터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지원기관이다라고 사실상 대통령 권력에 굴복하는 그런 의사를 국회에서 공공연히 했고 실제로 감사원이 뭐 문재인 정권의 전직 청와대나 네. 또 장관들 고위직에 대한 감사, 표적 네. 감사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정책들에 대한 감사를 주도적으로 했고 그리고 또 물러나지 않는 그런 기관장들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고 임기가 정해져 있는 기관장들에 대한 그런 표적 감사에도 많이 착수를 했고 실제로 그래서 많이 대부분 사실 옷을 벗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끝까지 거기에 싸우고 임기를 끝까지 마쳤는데요. 이거는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명백히 훼손한 네. 대한민국의 감사원의 위상에 관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일종의 행동 대장처럼 전락한 감사원의 네. 위상을 바로 세우고 네. 국민의 감사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또 총선에 나타난 국민들의 심판 의지다 생각하고요. 실제로 제가 중성동갑 선거운동할 때에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권익위원장으로서 감사원의 표적 감사에 꿋꿋이 맞서 싸우고 임기를 끝까지 마친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그걸로 팬이 됐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전현희 후보를 찍겠다. 그래서 사실 아까 이제 어떤 연유로 당선이 됐냐라고 그러셨는데 그것도 상당 부분 차지했다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아주 인상 깊었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거에 대한 열망이 있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감사원을 바로 세우는 그런 일이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과 함께 제가 가장 그걸 또 피해를 입었고 목격자이기 때문에 또 선거 막판까지 그런 것에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 부분에 정치적 표적 감사가 제 선거에도 실제로 영향을 미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거는 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여전사 3인방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세 분이 다 승리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도 그렇고 이원주 전 의원도 그렇고 이제 세 분이 이제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만든 투사다 이런 얘기도 이제 세 평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의회 진출하시면 이 여전사로서의 전현희 의원, 이제 의정 활동 앞으로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뭐 무슨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아직 정한 건 없는데 오늘 오다 보니까 이제 몇몇 기자들이 전화가 왔는데 제가 법사위장 위원장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는 아마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어떤 일이든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아마 이제 제가 감사원과 그렇게 싸움에서 정권의 권력 기관이랑 그런 이제 싸운 이력도 제가 법조인이라는 그런 이력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역할이든 제가 사실은 여러 언론 또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린 게 제가 총선에 다시 출마를 결심을 한 것은 권익위원장 시절에 이제 이걸로 제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다시 정치에 복귀하겠다라고 마음을 굳힌 것은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이 불의한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역할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책임감 그 부분, 그리고 또 지금 이 대통령 무도하고 무능한 이 또 정말 오만과 독선의 이 대통령 한 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진짜 선진국에서 멀어지고 이 민생 파탄이나 이 국민들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 한 명이 이렇게 차지하는 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네, 그래서 반드시 이 정권이 교체돼서 그게 이제 시기는 어느 정도가 될지 그거는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가능한 한 빨리 정권이 교체되고 민주당 출신 대통령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네. 가장 유력하다 생각하고요. 이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에도 네. 기자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회적 약자와 또 어려운 사람들을 보듬고 또 이런 개혁 의지 이런 것이 누구보다 뚜렷한 분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서 그런 좀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그래서 거기에 제가 힘을 보태겠다는 이런 생각, 두 가지 생각으로 다시 정치를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법사위원장으로 한번. 예. 그리고 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추미애, 이현주, 전현희 세 분이 원래 좀 친분은 있으신가요? 국회에서 같은 당에서 활동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친분은 있죠. 네. 근데 이제 아주 밀접하게 친하다 이런 관계는 아니었지만 네. 각자의 역할을 각자의.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기서 이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의 국회의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당연히 높고요. 또 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최초의 여성 네. 국회의장으로서 그런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분이 보여온 그동안의 그런 개혁적인 횡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 이 맞짱 떠서 싸워왔던 그동안의 이력, 네. 이런 걸 볼 때에 지금 시기에는 가장 적합한 그런 국회의장 후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그 21대 국회도 기대가 굉장히 컸고 많은 국민들이 180석이라는 의석을 민주당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 입법이 잘 추진이 안 된 것에 대한 이제 비판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렇다면 22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초기부터 좀 해야 되는 개혁 입법, 특히 이제 법사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회의장 또한 중립은 아니다. 특히 이제 국회의장 자리 자체가 기계적 중립을 꼭 지켜야만 하는 자리인가? 국민들은 생각하는데 또 의장석에 앉으시면 또 그런 생각이 달라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등등의 역할을 볼 때 사실 개원 초기에 민주당이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개혁 과제들이 있다고 좀 생각하는데, 좀 위원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일들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번 총선 결과가 사실은 저는 국민들에 의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국회가 못하니까 국민들이 그 의사 표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의사는 명백한 것 같습니다. 이 정권에 적어도 탄핵까지는 그는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가 있지만 지금 그동안 해온 외교나 경제, 국방, 그리고 민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국민들이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명백한 의사 표시를 해준 선거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2대 국회는
국민들이 정말 선택을 해줬고 그 의사 국민이 명령을 내린 네. 거거든요. 국회의원들 지금 당선인들이. 네, 네. 저도 지역을 뛰면서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꼭 이겨주세요. 꼭 당선되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기세요가 아니고요. 이겨주세요.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꼭 당선되어 주세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뛰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이게 국민들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눈물이 핑 돌고 아, 이분들이 너무 절실하고 절박하구나. 네. 내가 뭐라고 나한테 그걸 투영하고 싶어하는구나. 내가 대신 그렇게 뛰어서 대신 이겨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선거보다 정말 절박하고 정말 그 무거운 책임감으로 뛰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아마 전국에 거의 비슷했을 거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민들의 명령이 그만큼 엄중하다. 그래서 이 당선인들이 자기 네. 개인의 생각으로 나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국회의원 됐으니까 내가 배지를 달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는 국민들의 용납을 못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적어도 이 그동안의 정책 기조를 확 바꾸게 이 야당이 그 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게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뭐 이제 조만간 그 최상병 특검이 네. 21대 국회 마무리하면서 아마 통과가 될 거다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이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네. 거부권 행사는 저는 절대 안 된다. 용납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명백한 네. 이해충돌이고요. 예. 최상병 특검은 대통령과 예.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의 측근 누군가가 네. 그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그 이 이첩되는 수사기관에 네. 이첩되는 것을 막으려고 압력을 행사한 네. 이 부분 그리고 누가 이런 최상병에 대한 네. 그런 억울한 죽음 희생을 하게 만드는가 이거를 수사를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동을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에서 압력을 행사해서 제동을 건 네. 상황에서 특검은 그걸 진상을 규명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의 측근 누군가를 겨냥하는 게 이 특검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 특검법이 통과되는데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명백한 이해충돌이고요. 이해충돌로 행사를 할 수가 없는 예.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대통령이 했다. 거부권을 행사를 했다 이러면은 지금 국민들의 이런 예. 그 높은 심판 열기가 저는 가만 안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탄핵을 앞당길 수 있는 네.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할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번 총선에 담긴 민심을 정확히 파악을 한다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국회가 통과가 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마시고 수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정말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도 이채 양명주 있잖아요. 이태원 참사, 최상병, 양평,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명품백 주는 그 주가 조작 이런 국민들의 분노가 맞닿은 지점에 있는 이 특검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 대통령께서 지금 위기 상황을 인식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네.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인다면 특검으로도 가기 전에 검찰에 지시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아주 그 엄격한 네. 철저한 수사를 해라라고 지시를 하는 것이 그나마 지금 이제 국민들의 분노를 좀 가라앉힐 수 있는 거고 그게 안 된다면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다 관철시켜야 될 그런 사안이다. 그리고 전반적인 이 경제 위기 초래하는 사실상 그 원인 중에 상당수가 외교, 네. 국방 문제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원인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경제 정책 운용 방향 지금 뭐 재정 준칙을 지킨다 뭐 이러면서 네.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뭐 엄청난 나라 빚을 지금 이제 네. 초래한 게 지금 총선 다음 날 발표를 해서 지금 네. 국민들이 네. 경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모든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김재섭 당선인이 초반에는 최상병 특검 해야 된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아침에는 다소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 당선인인데요. 젊은 당선인이죠. 최상병 특검법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되 22대로 넘겨서 논의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이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쫓겨가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선인 국민의힘 당선인 한 명의 뭐 의견에 굳이 네. 논평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요. 네. 21대 국회에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에 지금 이제 한 달여 네. 남은 이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네. 지금 국민들의 그런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상병 특검이다 네. 생각하고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된다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왜 지금 이미 이제 요건이나 이런 게 무르익었는데 네. 그걸 왜 22대 국회로 뒤로 미루라고 네.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런 뭐 여당 내에서 약간의 개혁파라고 자처하는 분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국민의힘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사실 22대 국회 개원하면 가장 첫 번째 전국은 특검 전국이 될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에서는 한동훈 특검법을 이제 1호 법안으로 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또 의원님 좀 입장은 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김건희 이 여사에 대한 그 종합특검도 필요하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 종합특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특검 정국이 굉장히 이제 그 가열차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재명 대표께서 현 총원에서 네. 이렇게 이제 방명록. 방명록을 쓰셨는데 네. 민생을 언급을 하셨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민생이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강조,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이 지금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이 그걸 못하고 있다면 민주당이라도 그런 민생이나 여러 가지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이런 정책에 집중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총선 당시에 그 국민들에 대한 그런 이제 지원금 네, 이런 민생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그런 이제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민생 과제와 더불어서 또 이번 국민들의 그 심판 열기 네. 그 국민의 명령에 부응하는 네. 그런 특검법에 대해서도 반드시 개혁적인 그런 입법 그것도 또 한 축의 중요한 민주당의 과제다 생각하고요. 말씀 주신 한동훈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종합 특검 이거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동안 많이 천명을 했던 살아있는 권력에 네. 대한 그런 그 완전 철저한 수사 네. 또 당연히 검찰이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일을 네. 그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특검으로 이제 해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이 공조해서 관철시키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제 두 가지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 사의 표명한 지금 뭐 비서실장 임명 문제, 그다음에 뭐 정책실하고 뭐 안보실은 또 예외라고 하니까 뭐 일단 비서실장 문제가 좀 급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무총리를 누가 할 거냐 이 인준 문제가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지금 이번 총선 결과로 거국 내각의 필요성이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거국 내각 제안을 만약에 한다면 민주당이 받는 게 좋은지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씩.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이 야당을 존중하고 네. 협치를 하려는 그런 의사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뭐 그동안 우리가 겪어왔지만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대통령 잘 아는 분들이 그런 지적을 하지만 대통령은 결코 바뀌지 않을 거다. 네. 더구나 지금 뭐 이재명 대표하고도 대화를 하지 않을 거다. 그런 게 이제 상당수 분석이잖아요. 네. 그렇기 예. 때문에 대통령의 기본적인 자세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거국 내각을 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대통령실이나 뭐 수석들 교체
이 부분도 물론 필요합니다. 지금 그동안 대통령의 눈가기를 흐리고 대통령의 직언을 하지 못하고 네. 그냥 사실상 대통령이 이제 참모들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자기 목이 잘릴 각오를 하고 대통령에게 네. 직언을 하는 것이 참모의 기본 자세잖아요. 근데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그동안 대통령이 다른 나쁜 길로 가도록 그대로 둔 거는 그는 또 참모 대통령이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지만 그걸 바로잡지 못한 건 또 참모의 책임입니다.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번 총선에 대한 그런 책임지는 자세로 물러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네. 그게 대통령이나 국정기조가 바뀌는 상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 실제로 바뀌어야 되는 것은 대통령의 기본적인 자세와 국민들을 섬기는 마음과 국민들의 그 머리 숙이는 그런 자세가 전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정책 기조를 바뀌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근데 지금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네. 선거 끝나고 지금 수, 목, 금, 토, 일, 월 거의 한 닷새가 지나고 있는데 아무 입장이 좀 대통령 입장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곧 사의를 표명한 비서실장을 일종의 대독을 아주 짤막하게 시킨 56자 대독. 네. 근데 그게 누가 그 대통령의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좀 바뀌겠구나 그렇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네.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데는 인사들도 네. 지금 현재 물러나려는 인사들보다 더 나아 보이지는 않는다. 원희룡 비서실장은 어떠세요? 그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야당과 한번 계속 싸워보자 이런 거로밖에 보이지 않는 인사죠. 예.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네. 거기에 가서 이재명 대표를 선거에서 묶어두고 네. 일종의 좀 폄훼하려는 이기려는 의도보다는 그런 네. 게 더 보이는 그런 예.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욕하고 모독하려는 그런 행위를 계속해왔고 그런 후보를 네. 대통령 비서실장 비서실장. 뽑는다면 네. 그는 야당을 완전히 무시하고 야당 대표를 무시하는 그런 이제 신호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는 이제 협치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대통령의 의지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총리는 권영세, 그다음에 주호영, 이제 이런 분들, 김한길, 또 비서실장이 똑같이 거론됩니다. 김한길, 그다음에 원희룡, 이제 이런 분들인데 지금 그 논의되는 분들이 로 갔을 때 이게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시그널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현재 있는 네. 분들보다 더 나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네. 야당의 동의를 구하기 힘든 분들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 인사 하마평 보면 총선 민의 수용 생각이 있는 거냐 이런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잠깐 좀 곁가지로 나아가서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 8월 달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한 번 더 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라는 세간의 소문은 있는데 실제 그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그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제가 거론할 문제는 아니다 보이고요. 네. 지금 이제 워낙 이번 지난번에 당선되실 때도 이재명 대표께서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분들의 압도적인 그런 지지로 당선이 되셨고 네. 그다음에 그동안에 쭉 이제 당대표로 역임을 하고 이번 총선에서 네. 사실상 압도적인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당원들과 지지자 또 더 나아가 국민들의 지지가 있다는 걸 이번에 명백히 확인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한 번 더 당대표를 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제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 생각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께서 판단을 하실 문제다. 네,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앞으로 어떤 파트너십이 되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제 좀 더 민생에 방점을 둔 또 개혁 네. 정당을 표방을 하고 네. 조국 정당의 경우에는 좀 더 개혁성에 이제 거기에 거의 올인을 하는 그런 네.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에 있어서 서로
그래서 뭐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협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네. 있어 보이고요. 네, 그래서 그게 뭐 사안마다 그렇게 네. 뭐 협조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네. 일종의 특검연대 이런 게 가능할까요? 이를테면. 그거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예.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 좀 여쭤볼게요. 법률가시기도 하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조사 대상이면 조사 특검으로부터 조사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특검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질 대목이 나오면 그럼 전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네. 이제 지금 뭐 아까 국힘의 한 당선인은 뭐 입장을 좀 약간 바꾼 것 같다 얘기하는데 안철수 당선인 경우에는 그 특검에 찬성하겠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고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뭐 공개적으로 말씀 안 하셨지만 뭐 찬성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그걸 떠나서 일단은 현재 야당의 의석으로도 충분히 그는 통과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의석이고요. 그러면 통과가 되면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는 특검이 이제 만들어져서 조사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는 거지 이런 수사나 조사에 불응할 특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사나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받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실제로 대통령이 개입했다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는 이제 뭐 소추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탄핵 사유는 가능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이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뭐 여지도 뭐 여전히 있는 거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라 뭐 직접 개입한 게 없다 이러면은 그게 돼서 뭐 본인의 뭐 억울함이 밝혀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떳떳하다면 특검을 받으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명쾌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 말을 대통령 스스로 한 적 있지 않나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뒤에 백드롭으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때 이제 민주당 측을 겨냥해서 그동안 주구장창 얘기했던 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특검을 거부하면 그 범인이다. 그거를 이제 정말 정면으로 돌려줄 때가 왔다.